오늘은 제가 PPT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다양한 PPT가 있는데, 7개월 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많네요, 대체로. 제가 7개월 전에는 단말을 엄청 많이 사용했었나 봐요. 구 일 전에 제가 문법 수업하려고 만들었던 낸데 니은데 문법 수업 있네요. 제가 새로 만들기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건 로그인은 구글로 로그인 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냥 구글로 로그인하기라고 하면 아이디를 만들 필요도 없고 비번 치고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저는 현재 무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크레딧이 460 크레딧이 남아있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텍스트로 붙여서 만들기가 있고 이건 그냥 내가 어떤 주제로 만들어줘 라고만 하면 되고 이 아이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하는 몇 초 만에 한 줄 프롬프트에서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겁니다. 뭐를 만들 거냐?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자, 한글로 쳐도 됩니다. 생성형 AI가 주는 뭐라고 할까요?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요 생성. 개요를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벌써 발전 과정까지.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발전 과정 이런 거 나오기 쉽지 않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번이 생성형 AI의 정의와 발전 과정, 2번 생성형 AI의 핵심 기술 원리, 생성형 AI의 다양한 활용 사례, 생성형 AI가 인간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생성형 AI의 윤리적 고려사, 이건 지금 많이들 문제가 되고 있죠. 윤리적인 고려사항. 생성형 AI와 사회의 변화, 생성형 AI 기술의 미래 전망,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준비와 대응.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만들면 총 8개의 카드가 나와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됐죠? 40 크레딧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400 몇 크레딧이 있었으니까 계속 해도 되겠죠?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는데 어떤 이미지로 만들 것인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음, 본문에 링크를 걸고 제목 어떻게 할 건지 이미지를 어떤 색깔로 선택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합니다. 생성하기. 짜잔. 와우.
다 만들었어요. 음. 자, 만든 결과물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왜 궁금해졌냐. 생성형 AI는 너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강의를 들었었죠. 조금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 또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듣고 했었는데, 엊그저께 또 새로운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가 너무 많아. 아, 그래서, 와, 이렇게 변화하는데 모르고 있다가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생성형 AI는 딥러닝을 한다는 거죠.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게 딥러닝이고 데이터를 학습한다. 이거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고 콘텐츠 생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학습된 패턴을 활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고 생성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냐? AI 작곡, AI 그림 그리기. 지금은 요 분야에서 AI 작곡, AI 그림 그리기 뿐만 아니라 제가 쇼츠에서 보여드렸듯이 영상을 만들어주죠. 제가 만든 영상을 만든 사이트는 중국 사이트입니다. 소라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뭔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쓰기는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맨 처음부터 우리가 글쓰기에 탁월한 생성형 AI가 챗 GPT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사, 소설, 시나리오, 광고 문구뿐만 아니고 소설은 뭐 대부분 잘 써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술서까지도 너무너무 잘 써줍니다. 이게 써주는 거에 대한 그 활용도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람이 쓴 것처럼 해주느냐가 중요하죠. 요즘 클로드가 엄청나게 핫하던데, 저도 그래서 클로드로도 글을 써봤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든지 익숙한 거를 잘 사용하는 편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챗GPT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클로드보다는 우선 딱 켰다.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 챗GPT부터 먼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는 다양한 사이트들을 제미나이, 뭐 코파일럿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해 주는 것도 봤는데 이미지 생성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미지가 너무 좋다, 잘 만들어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우리가 뭐 예술성이 뛰어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PPT를 만드는데 거기에 조금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정도라면 챗 GPT에서 그냥 편하게 만들어서 PPT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챗 GPT에서 PPT를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첨가하면 되니까. 코딩 나오는 거는 뭐 처음부터 너무 잘했죠, 코딩. 이게 요즘도 이제 코딩을 알면 뭐 당연히 너무 좋죠. 그러나 저처럼 나이는 많은데 코딩은 접해보지도 않았어. 코딩은 전혀 몰라. 그런데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생성형 AI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PPT에서 돌림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 중에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하고 싶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사용할 그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 정도는 챗GPT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줍니다.
생성형 AI가 인간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에 도움을 주죠. 그리고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험을 내가 실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어떤 실험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해주고 실험을 내가 이런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물어보면 그 사례가 있었으면 그 사례가 있었다는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는 이렇게 바로 만들었던 PPT를 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하는 강의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지금 미래 전망. 지금 미래 전망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순간까지 변할 수 있을지는 전부 다 모를 것 같아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하여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라서. 음. 저는 어쨌든 다양하게 너무 많은 분야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유를 중지하고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공유해서 음, 이거로 공유 중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교환이에요. 한국어 모의 수업 지도안 교환을 만들었는데 나는 대상은 캄보디아 여성 4명이야. 초급 학습자를 위한 는대, 니은대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해. 수업 교환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려주는 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환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도입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얘기했더니 쭈르륵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예시를 정확하게 들어줬어요. 교사가 말을 하면 이름이 주어진 여기 이름이 있죠. 맨, 몸, 아온, 나니 이 4명의 캄보디아 여성은 제가 알고 있는 여성입니다. 실제로 있는 여성들이에요. 전부 다 30대 여성들입니다. 초반. 하나는 중반 정도 됐겠네요. 음, 어쨌든 30대입니다. 후반은 아니고 중반 정도. 초반 아니면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수업을 하려고 해. 그런데 교사가 바라하면 실제로 수업에서 진행하듯이 한 사람씩 말을 하는 것까지 넣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까지 넣어줬어요. 중간중간 틀리게 하는 부분은 제가 수정도 했습니다. 뭐 여기에 아운도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건 당연히 제가 썼죠. 그렇지만 이렇게 챗GPT가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나면 내가 수정을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지식이죠. 그렇지만 내가 이 수업 교환을 만드는 데는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환은 제가 캔바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종 교환, 수업 교환을 가지고 만든 수업에 활용할 PPT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
딱 띄워놓은 다음에 수업 내용은 한국어 초급문법 수업으로 니은대, 는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는대, 니은대 문형을 이해하고 사용해보고 조건이 어떤 조건일 때 니은대를 사용하고 는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표현은 논리적인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하고 자, 단원 8. 어렸을 때는 머리가 길었는데 지금은 짧은 머리가 편해요. 라고 하는 문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어렸을 때는 머리가 어땠대요? 길었대요. 네, 맞아요. 지금은 머리가 어때요? 네, 짧았답니다. 어렸을 때는 머리가 길었는데 지금은 짧대요. 그런데 그 짧은 머리가 편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 는대와 니은대를 여러분도 이제 함께 만들어서 예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귀여웠는데 지금은 멋있네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니은대는 두 가지 상황을 연결하면서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을 비교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어렸을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건 바로 비교하는 상황을 앞뒤의 상황을 비교하는 문형입니다. 자, 다음. 어렸을 때는 조용했는데 지금은 활발해요.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어렸을 때는 활발했는데 지금은 조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문장을 만드는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만들었나요?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맨부터 해보겠습니다. 맨 발표해 주세요. 네. 몸 발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저는 이 교환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제가 만든 수업 교환 PPT 마음에 드시는가요? 고맙습니다.